하나씩 위해서 묘지 공이라는 것은 공으로 될까? 네, 예. 이전 시간에 우리 첨부 정보는요, 주로 이제 등기원인 증명 정보를 중심으로 보았고요. 그 등기원인 증명 정보로서 계약서 외에도 때로는 뭐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또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도 필요하다. 자, 양가로 외에 있는 기타 첨부 정보는요,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이제 간단한 내용입니다. 먼저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바로 이게 대장을 말하는 거죠, 대장. 자, 그래서 부동산 표시를 등기 그 신청서에 기록하기 때문에 대장을 첨부 정보로 가져가야 되는데요. 이 대장은 모든 등기할 때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대장과 관련이 있는 등기요, 즉 부동산 표시하고 관련이 있는 등기만 우리가 대장을 들고 가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등기를 할 때 대장을 들고 가냐면요. 자,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표제부부터 써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표제부를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대장을 들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로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있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자, 부동산의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는요, 표시 변경 등기는 부동산 표시는 먼저 어떻습니까? 대장이 먼저 바뀌고 대장에 따라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대장을 들고 가야 되겠죠. 또 멸실 등기요, 멸실 등기. 자, 멸실 등기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먼저 대장에서 물건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멸실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이 먼저 만약에 어떤 토지가 바다가 되었다 그러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가 된 다음에 대장에서 등기부에 멸실 등기를 하는 것이지, 대장에는 토지로 남아있는데 등기부에서 멸실 등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건 다 표시와 관련된 거죠. 부동산 표시와 관련된 거. 이건 표시를 기록하기 위한 거. 자, 이 세 가지는 이제 반드시 대장을 들고 가야 되고요. 그러면 단순히 권리만 나타내는, 권리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대장을 들고 갈 필요 없지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따로 대장을 기록할 필요가 없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또 대장을 들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을 들고 가는 것은 이 네 가지 등기만 필요해요. 특히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대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보존 등기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멸실 등기나. 그래서 특히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 보시면 소유권의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나 멸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제 대장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건물이나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용의권 등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은 일부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자, 일부에 대해서 가능할 경우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나 이것을 정확하게 또 표시하기 위해서요. 표시하기 위해서 이때는 도면을 또 들고 가야 됩니다. 대장 이외에도 그러니까 도면을 또 들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모두 등록되어 있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면 되는데 그 이외에도 일부에 대한 어떤 용의권 등기를 할 때는 도면도 들고 가라는 거죠. 지적도 임야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반가로 2번 보시면은 등기 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 번호를 증명하는 정보해 가지고 이건 주민등록 등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청인을 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신청인. 그래서 그 등기 권리자를 새롭게 기록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등기 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나와 있는 주민등록 등본을 가져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주민등록 등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 정보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자, 주민등록 등본은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사람한테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해보죠. 자,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요, 이 저당권자만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지 갑의 주민등록등본도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A만 새로 기록하니까. 그래서 2번처럼요, 등기 권리자가 새로 등기 명의 되는 경우만 제공합니다. 등기 권리자가 새로 등기 명의 되는 경우에 그 등기 명의인의 주민등록등본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등본만 가져가면 돼요. 그러나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의뢰 주민등록번호만 가져가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만 등기 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등기 의무자도 가져오는데 우리가 판결할 때 잠깐 설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의무자도 것도 가져가는데 만약에 등기 권리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 건 가져올 필요 없고 등기 권리자 것만 가져가면 되지만 다만 이 경우에도요. 만약에 등기 기록에 나와 있는 갑의 주소하고 또 판결문에 나와 있는 갑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때는 또 등기 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판결에 의한 경우에도 이렇게 등기 기록상의 갑의 주소하고 판결문상의 갑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는 이때는 또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가져간다. 아무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첨부돼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넘기시면은요. 3하고 4는 뭐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신청을 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대리인이 신청하면은 내가 대리인의 자격이 있다. 법인의 대표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자격 증명 정보를 함께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가로 5번은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요. 이제 법인은요. 이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관이 있어야만요.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거예요. 정관이 없으면은 이건 법인 아닌 사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다 정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법인은 정관이 있고요. 그럼 법인 아닌 사단이나 법인 아닌 재단도 정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 죄송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요. 법인하고 동일해요. 그래요. 정관도 가지고 있고 제표자이고 다 동일한데 아직 법인 등기만 안 돼 있는 겁니다. 법인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법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법인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비록 법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관을 들고 가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대표자가 있겠죠. 그럼 대표자가 신청을 할 텐데 그러면 이 보시면은 니은이죠, 니은. 그 자격 증명 정보를 이제 가져가야 되겠죠. 자격 증명 정보. 그 다음에요. 자격 증명 정보는 그 다음에 자격증명 정보 함께요. 리을번 보시면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가져갑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는 것 이외에 그 사람이 대표자의 자격뿐만 아니라요. 이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도요. 등기부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만약 갑법인이 만약에 거래를 한다. 그러면 갑법인 앞으로 등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때는 대표자가 와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신청하는데 만약 법인이 어떤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때는 누가 거래를 하냐면요. 이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합니다. 이 대표자가 거래를 했을 때만요. 이거는 법인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국민 누가 대한민국 이름으로 미국의 누구와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그러나 대통령이 대한민국 이름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이게 대한민국이 책임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표자이지 우리 일반 국민은 대한민국의 대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행위를 해야만이 이 법인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과연 A라는 사람이 대표자냐 아니냐 이걸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게 법인 등기가 되는 법인이라고 하면은요, 이 법인 등기부에 대표자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에 법인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따로 법인 대표자를 기록해 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대부분 대표자는 기록하지 않아도 법인 등기부 보면 대표자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요. 법인 등기부가 없는 거죠. 법인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등기부에라도요. 대표자를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사람과 거래행위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 따로 법인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동산 등기부에 이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도 함께 적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리을이죠. 그래서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해가지고요.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도 등기부에 기록하게 된다는 거죠. 기록하기 때문에 증명정보가 가져와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이 최근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자, 법인에 있어서요. 법인이 어떤 거래 행위를 할 때는요. 법인 일을 할 때는 이제 비법인 사단이 거래 행위를 할 때는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표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원들, 이 법인을 구성하는 그 사원들의 사원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사원총회. 사원총회를 거쳐가지고 이루어야 돼요.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물건을 팔 때도 마찬가지고 그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서 거래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원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물건을 취득할 때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어떤 병으로부터 물건을 취득할 때는요. 이익 보는 거죠. 자, 이익 볼 때 살 때도 사원총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요. 굳이 사원총회가 있었다는 결의서 같은 것을 제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갑이 누군가에게 팔 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도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팔게 되면 이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등기 의무자가 되잖아요. 팔 때는. 자, 이럴 때는 정말로 이 사람이 사원총회 결의가 거쳤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요.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정보로 제공해야 돼요. 결의서를. 그러니까 이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이요.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경우는 사원총회 결의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은 등기 의무자로서 거래할 때,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원총회 결의서, 즉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에 가지고 가려고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이요. 등기 의무자인 경우는 한정된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 때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만 이럴 때는 사원총회 결의서를 가져오는 것이지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 이익을 볼 때는 사원총회 결의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만 사원총회 결의서를 제공한다. 그래서 네 가지가 되는 거죠. 법인. 그래서 법인은 이제 일단 정관 가져와야 되고 그다음에 대표자가 신청하기 때문에 내가 대표자라는 자격증명정보 그리고 이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도 가져와야 돼요. 그다음에 등기 의무자로 신청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서도 가져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6번 보시면 가끔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작년이니까 재작년에 이제 법인 아닌 사단이 한번 나왔고요. 근데 반가로 6번이 좀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요거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거래 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그 신고 필증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신고 필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요. 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제공해야 되는데 자, 부동산 신고 필증을 제공하는 이유는요. 그 거래 가액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 가액을 기록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계약서를 가지고 공동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요. 이 거래 가액이 계약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들어와 있는 가격이 그대로 맞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고 필증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가등기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자,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요. 아직 거래 가액 이런 게 없죠. 가등기 할 때는 돈 주고 가등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등기 할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돈 주고 산 거 맞느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등기 할 때는 뭐 돈 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등기 할 때는요. 거래 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또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을 할 때요. 자, 판결서가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됩니다. 판결서. 판결서에는요. 의리가백의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나오는 것이지 이 거래 대금 10억이다 12억이다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의리갑에 대해서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을은갑한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래 네가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것만 판결로 나오는 것이지 거래 가액까지 판결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가 등기 원인 증명정보가 되면은 계약서에는 거래 가액이 있기 때문에 거래 가액을 기록하고요. 그러니까 신고 필증을 첨부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가등기를 하는 경우라든지 판결서가 등기 원인 증명정보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등기부에 거래 가액을 기록하지 않아요.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하지가 않기 때문에요. 거래 가액을 증명하는 신고 필증이 첨부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첫 번째 줄 맨 오른쪽 보시면 가등기의 경우요. 가등기 경우나 또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계약서가 아닌 경우, 즉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판결서나 조서인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거래 가액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거래 가액,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하시고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필요 없는 경우도 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때요.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요. 매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5개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게 될 매매 목록이랄지 담보 목록이요. 그러니까 공동 전세 목록이나 공동 담보 목록이요. 이건 5개 이상일 때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공동 전세 목록, 공동 담보 목록은 5개 이상일 때 작성하지만 매매 목록은 2개 이상일 때 작성한다는 거죠. 2개 이상일 때. 그래서 구별되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거래 부동산이 2개 이상이라든지 또는 하나라고 하더라도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여러 명일 때요. 매도인이 여러 명, 매수인이 여러 명. 자, 이런 경우에도 그 매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매매 목록. 자, 보시면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부동산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 기간인 경우에는 매매 목록도 작성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필증 플러스 매매 목록을 작성해 첨부해야 되는 경우가 또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규약이나 공정유서 오른쪽에 있는 뭐 이런 건 진짜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첨부 정보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자, 기타 사항까지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좀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신청할 때요.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 네 번째 누가 신청하느냐? 신청을 할 때 이제 첨부해야 될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래서 갑과 을이 뭐 공동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첨부해야 될 서면으로서 첨부해야 될 서면, 그러니까 제공해야 될 서면으로서 신청서와 이제 첨부 서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공해야 될 정보 또는 필요한 정보 신청할 때 그래서 신청서와 이제 첨부 서면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매도인과 매수인이요. 이런 신청서와 첨부 서면을 가지고 이제 등기를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가 어떻습니까? 5번째 신청 방법이 나오는 거죠. 신청 방법. 그래서 첨부 신청 정보나 첨부 정보를 가지고 즉 제공해야 될 정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신청하는 방법은요. 직접 등기소에 이제 출석하여 가지고 신청하는 방문 신청이 있죠. 방문 신청은 직접 어떻습니까? 등기소에 이제 출석하여서 제공하는 방법이죠. 출석하여서 이제 제출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제출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 그 이외에도 어떻습니까? 이제 등기는 다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전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전자 신청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첨부 서면들 신청서나 첨부 정보들을 모두 어떻습니까? 첨부를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송신해 버리면 되겠죠. 송신해 버리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청 방법을 보죠. 그래서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있다. 자, 방문 신청은요. 첫 번째 줄에 있죠. 신청이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정보, 첨부 정보를 이제 직접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때요. 대리인이 제출할 때 그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이면 자기가 직접 제출하지는 않고 어떻습니까? 사무원을 통해서 제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방문 신청의 방법은 넘어가시고요. 넘기시면 이제 방문 신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방문 신청을 하게 되면 직접 가가지고 신청서를 작성을 한다는 거죠. 신청서.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겠죠. 그래서 신청서에는요. 부동산 표시하고 거래 가액이 있고요. 밑에는 어떻습니까? 밑에는 이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적어지는 거죠.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 자, 그래서 갑에게서 을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등기 의무자가 이제 갑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등기 권리자 을이 되겠죠. 두 사람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할 때는요. 신청서를 다 쓴 다음에요. 신청서겠죠. 자, 신청서를 다 쓴 다음에 내가 이렇게 신청하겠다라는 이제 신청 의사가 이제 표시돼야 되겠죠. 다 적은 다음에 이런 신청 의사가 표시돼야 된다. 신청 의사를 표시하는 거, 이제 의사 표시가 있다는 거죠. 신청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제 도장을 찍는 거죠. 마지막에 도장을 찍게 되면은 신청 의사가 표시되게 된 거죠.
신청 의사가 표시돼야 됩니다. 그럼 이때 도장을 찍을 때 이제 신청 의사를 이제 있어야지 이제 신청 행위가 될 텐데 그 신청 의사에 있어서요. 자, 가백에서 을로 이전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청 의사, 너 정말로 소유권을 이전할래라고 하는 신청 의사가요. 자, 을이라는 사람은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고 이 사람 권리를 이제 상실하게 될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신청 의사가 어떻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날 필요가 있는 거죠. 너 정말로 팔려고 하는 거 맞느냐라는 것을 그 신청 의사를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요 등기 의무자죠. 등기 의무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는요 이때는 이 사람의 등기 의무자는 여기다가 인감 도장을 찍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명확하게 좀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 인감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된다면요 을이라는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이제 갑 도장 찍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말로 갑이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의사를 표시했느냐, 소유권 이전 의사를 표시했느냐, 신청 의사가 표시되었느냐라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인감 도장을 찍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신청서에 인감 도장이 찍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게 인감 도장을 증명하는 인감 증명서가 첨부 서면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인감 증명이 이제 첨부 서면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문 신청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일정한 등기 신청에서는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고요. 따라서 인감 증명서가 첨부 서면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문 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인감 증명인데 그러면은 모든 등기 신청에서는 인감 증명이 필요한 건 아니고 일정한 등기에서만 이제 인감 증명이 필요한데요. 자 보죠. 자 인감 증명 해가지고요. 동그라미 3번만 먼저 여기 보시면은. 자,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 인감증명을 제출한다는 거죠. 인감증명. 일정한 경우만 제출하지 모든 걸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4 보시면은 인감증명은 이제 3개월 이내 것도 제공하고요. 그러다 5번 보시면요.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는요. 자, 전자신청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이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 가지고 송신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 가지고 신청서를 쓴 다음에요. 거기 모니터에다 도장을 찍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전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요. 인감 증명을요.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감 증명. 송실하기 때문에 인감 증명. 그러니까 인감 도장을 찍는다라든지. 그래서 인감 도장을 찍을 필요도 없고요. 도장을 아예 찍을 수가 없죠. 모니터에다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감 증명이라는 것도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전자신청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의 진정한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기서는 인감 도장을 찍는 것 대신에 전자신청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전자적인 서명을 하는 거죠. 전자서명. 사실 도장이라는 것이 서명하고 똑같은 거죠. 서명 대신에 도장을 찍는 거죠. 서양에서는 도장 대신에 서명을 했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 전자신청 같은 경우는요. 도장을 찍기가 부적절합니다. 부적절하니까 이때는 이제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 모니터 위에다가 이게 뭐 글을 쓸 수도 없죠. 그러면 이때 서명이라는 것이 뭐 여기다 어떤 걸 쓰고 하는 것이 서명이 아니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명한다는 거죠. 이 전자적 방법으로 서명한다는 게 뭡니까?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하려면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공인인증서. 그러면 공인인증서에서는 나만 알고 있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있죠. 그 비밀번호를 적는 거. 이게 바로 전자서명입니다. 그래서 공인인증 비밀번호가 있죠. 공인인증 정보. 공인인증 비밀번호를 우리는 공인인증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인인증 정보가요. 인감을 대체를 한다는 거죠.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공인인증 비밀번호를 제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보시면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 정보가 제공으로 인감증명에 가름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따로 제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이때 자 방문 신청의 경우만 그러면 인감증명서를 첨부 서면으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인감증명은 모든 등기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만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요 그 밑에 참고 보시면요 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 해가지고요 1호부터 오른쪽에 8호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호입니다. 1호. 그래서 1호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1호는 어떤 거냐면요. 자 인감증명은요. 을의 인감증명은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이 등기를 통해서 이득 보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인감은 필요 없고요. 손해보는 사람. 그러니까 뭐 갑이라는 사람이 일부러 어떻습니까? 을 도장 파가지고요. 자기가 을은 뭐 원치도 않는데 소유권을 을 도장 파가지고 넘겨주고 이러지는 않겠죠. 보통 어떻습니까? 을이 어떻습니까? 갑 몰래 갑도장 파가지고 넘겨받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뭐 갑이 뭐 을 모르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맙죠,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 등기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은요, 인감도장을 안 찍어도 돼요. 인감도장을. 등기 의무자만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는데요. 이 인감증명 관련돼서는 일단 손해보는 사람의 인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첫 번째요. 1호부터 8호까지 있는데 1호, 2호, 그 다음에 6호, 7호. 요것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생략하고요.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1호고요. 1호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2호. 그 다음으로는 이제 6호, 7호 좀 중요하고 나머지는 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호 보시면은 소유권의 등기 명의,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그러니까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그 소유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에서 을에게로요. 갑에서 자 보죠. 갑에서 을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갑이 등기 의무자죠. 등기 의무자인데 이 사람은 소유자예요. 그러면 갑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요. 이때 을의 등기를 말소를 합니다. 자, 말소를 하게 되면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까? 을이 등기 의무자죠. 을이 등기 의무자인데 지금 을이 소유자죠.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니까 소유권 이전 일하듯이 이전할 때는 갑의 등기 의무자,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의 등기를 말소할 때는 을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이때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밑에 세 번째 칸 보시면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때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요.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 자,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저당권을 취득하는 사람이고 갑의 이제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이제 등기 의무자가 소유자네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갑에게서 소유하고 있다가 자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 저당권을 말소를 합니다. 자, 말소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누가 등기 의무자입니까? A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자, A는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소유자 인감증명이 필요하지만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는요. 이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은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있는 것이고요. 말소할 때는 필요 없고 설정할 때만 필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있는 것이요.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이 해가지고 을 앞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가등기. 자, 가등기는 이렇게 등기가 되겠죠. 자, 가등기를 합니다. 자, 가등기 할 때 누가 등기 의무자입니까? 갑이 등기 의무자죠. 자, 갑이 등기 의무자니까 어떻습니까? 소유자네요. 갑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죠. 갑의 인감증명. 그러면 만약에 이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요. 자,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이 가등기에 말소를 합니다. 자, 말소. 자, 가등기에 말소를 합니다. 말소를 할 때는 누가 등기 의무자입니까? 이제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자, 을이 등기 의무자인데요. 가등기 말소를 할 때 을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등기에서 하는 거죠. 을은 어떻습니까? 단독으로 자신의 가등기에 말소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을이 자기 등기에 말소를 신청합니다. 근데 을은 어떻습니까? 소유자입니까? 가등기만 돼 있으니까 소유자 아니죠.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소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호에 따르면요. 이런 경우에 을의 인감증명이 필요 없어요. 자, 그러나 이때도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요. 이 사람의 진정한 의사를 가등기를 이제 말소하잖아요. 스스로. 그러면 정말로 우리 가등기를 말소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때도 인감증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2호에 있는 거예요. 2호. 자, 그래서 2호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자신의 가등기를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 말소. 자,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지만은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지만은 이런 경우에도 2호에 의해서 을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호는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2호는 가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 이때도 인감증명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인감증명 필요하다. 그 다음에 6호 보시면요. 분할협의죠. 협의분할이에요. 그러니까 협의분할만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은 협의분할합니다. 자, 상속을요. A, B, C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할해요. 협의해서. 협의해서 분할하게 되면요. 이제 분할협의서를 쓰게 됩니다. 이제 분할협의서를 쓰게 되는 거죠. 자, 분할협의서를 써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분할하기로 했어요. A, 이것은 B, C. 자, 분할협의는 어떻습니까? 전원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전원이. 그래서 A, B, C 전원이 참여해야 돼요.
근데 분할협의라는 것이 누가 많이 가져가게 되면 당연히 누가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가 대립돼요. 이해가 대립된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이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전원이 참여해서 협의한 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때 A, B, C의 도장은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만 협의하고 C는 그냥 대충 막도장 찍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협의한 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상속 분할 협의서에는요, 이 상속인들의 전원의 인감 증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 증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7번 보시면요, 자 등기상 어떤 등기를 할 때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 사람의 승낙서가 첨부되어 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승낙을 했다는 것은요, 등기상 이해관계는 손해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손해보는 사람의 승낙서에는요, 손해보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진정 손해봄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낙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에는 제3자 그 이해관계인의 인감 도장을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감 도장은 이렇게 손해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인감 도장을 찍도록 하는 거죠. 진정한 사람 확인하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인감 도장이 필요한 경우 봤어요. 밑에는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은 이제 1번,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인감 증명이 필요한 경우와 이제 대비해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반대적으로 인감 증명이 필요 없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인감 증명은요 점점 어떻습니까? 자, 전자신청이 이제 생활화가 되고 있어요. 방문 신청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요, 생활에서 인감 도장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인감 증명과 관련해서는 거의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인감과 관련해서는 인감 도장을,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 한 4경우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경우.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이제 전자신청이 나오죠. 전자신청. 자, 요새는 이제 전자신청이 더 생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도요, 방문 신청보다는 전자신청이 시험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먼저 전자신청 보시면요, 대보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첨부 정보를 이제 보낸다는 게 송신한다는 거죠. 송신. 보내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다만 이 전자신청은요, 가로 열고 보시면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 유형으로 한정된다. 그래서 모든 등기를 다 아직도 전자신청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전자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정한 범위 또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들도. 자, 전자신청의 방법 해가지고요. 방법. 먼저 전자신청은요, 당사자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또는 자격자 대리만이 대리할 수 있는 거죠. 일반인은 대리 못하고요. 모두 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신청은 자격자 대리만 대리할 수 있다. 특히 또 2번요. 여기 전자신청은 다 중요합니다. 2번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요, 방문 신청만 가능하지 전자신청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전자신청은. 이것도 중요하고요. 자, 3번 보시면요, 이제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는 신청 정보를 어떻습니까? 신청 정보를 이제 등기소에 제공하는 정보를 그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신청을 할 때 어떻습니까? 송신하는 것은요, 송신은 신청 정보 송신을 하겠죠. 신청 정보 송신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4 보시면요, 첨부 정보를 또 송신하게 되겠죠. 첨부 정보를 송신을 하게 됩니다. 신청 정보도 송신하고 첨부 정보도 송신하고요. 그 다음에 4 보시면요, 5네요. 4 보시면 첨부 정보, 5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요, 전자서명의 형식으로 어떻습니까? 공인인증 비밀번호, 공인인증 정보를 첨부하게 되는 거죠. 공인인증 정보도 첨부하게 됩니다. 그렇죠. 맨 마지막 이 사람이 이제 그 공인인증 비밀번호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내겠죠. 이것들도 이제 다 송신이 되는 거죠. 송신. 그리고 또 하나 송신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오른쪽인데요.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아이디를 가지고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어떻습니까?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송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를 발급받기 위해서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용자 등록이라는 것이 이제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사용자 등록을 통해서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어떻습니까? 사용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죠. 전자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가 있어야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 로그인을 해야만이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사용자 등록을 통해 가지고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마음대로 아이디를 형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용자 등록을 하려면 이 아이디는요. 등기소에서 발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소에서 아이디를 발급받기 위해서 등기소에 한 번은 출석을 해야 됩니다. 출석을 해서요. 그래서 출석을 해가지고 아이디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죠. 아이디 발급 신청, 즉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 그럼 이때 신청을 할 때는요. 신청을 할 때는 이제 신청서라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자, 신청서에는요. 만약 갑이 신청한다 그러면은 갑이 어떻습니까? 신청하겠죠. 저는 사용자 등록을 신청을 합니다. 라고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이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장을 여기다 찍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등록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출석해서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신청서에는요. 자기의 이름하고 그러니까 성명, 주소 이런 걸 적습니다. 성명, 주소를 적기 때문에 여기에 내 성명, 주소가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또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떼가야 됩니다. 떼가고요. 그 다음에 이때 도장을 찍을 때요. 이때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돼요. 인감도장. 그래서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도 한 번은 인감도장은 있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감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게 인감도장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하고 인감증명서 떼가지고 와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신청에 있어서요. 신청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신청을 한 다음에 이게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사용자 등록을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한다는 거죠. 신청을 하게 되면 출석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사용자가 등록이 되겠죠. 사용자 등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 등록이 됐다는 건 뭐예요? 아이디가 이제 발급받은 것이 되겠죠. 아이디. 그러면 이 아이디를요, 우리는 사용자 등록 번호라고 합니다. 사용자 등록 번호. 자, 사용자 등록 번호를 받게 되는 거죠. 아이디를 갖게 되고. 그러면 그 아이디 가지고 어떻습니까?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인터넷 등기 들어가서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전자 신청을 하면서 송신을 합니다. 이때 송신되는 것은요, 신청 정보, 첨부 정보, 공인 정보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아이디도 함께 송신되겠죠. 즉, 사용자 등록 정보. 등록 정보죠. 아이디가 되겠죠. 이것도 함께 이 네 가지가 이제 송신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 신청을 할 때는 이 네 가지가 송신이 되지 인감이랄지 인감증명 이것은 송신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등록 번호, 그다음에 공인증 비밀번호, 공인증 정보, 그다음에 신청 정보, 첨부 정보가 송신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른쪽 보시면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사용자 등록 절차해 가지고요.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 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입니다. 또는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신청인이 직접 사용자 등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신청인이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고요. 등기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 대리인이 사용자 등록이 돼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만 등기돼 있으면 사용자 등록돼 있으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법무사한테 등기를 위임을 할 때는요. 법무사가 다 사용자 등록이 돼 있을 테니까 일단 우리는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고서도 전자신청은 가능하겠죠. 또는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등기 신청 전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보시면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는 일단 한 번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어떻습니까? 신청서를 제출한다. 자, 이때 신청서에는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나타내고 그 인감증명과 함께 어떻습니까?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자,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가져온다는 거죠. 자, 함께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첨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 정도 여기까지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에 사용자 등록의 유효 기간은요. 이제 3년간 사용자 등록이 됐으면 3년간 이제 전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다가오면요. 사용자 등록 이제 갱신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갱신하면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됩니다. 전자 신청과 관련해서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자, 그래서 첨부 정보, 신청 정보 이런 등기 신청에 제공해야 될 정보들을요 모두 가지고 어떻습니까? 모두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방문 신청 또는 전자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신청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끝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청 절차가 이제 모두 끝나게 되는 거죠. 신청 절차가. 신청 절차는 먼저 신청주에서 이루어지고 그럼 신청은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자가 신청을 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신청하느냐 등기 당사자가 정해지고 이 당사자가
신청 정보, 첨부 정보를 가지고 방문 신청 또는 전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절차는 모두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방문 신청 또는 전자 신청을 하게 되면요. 그때 어떻습니까? 이제 등기관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등기관이 등장해서 등기관은 이제 실행 절차가 시작이 되겠죠. 실행 절차. 자, 실행 절차와 관련돼서는요. 크게요. 먼저 큰 흐름을 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로 신청을 하면 일단 접수를 해야 되는 거죠. 접수는요. 이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우리가 신청서를 갖다 내면 어떻습니까? 밑에 전산 직원들이 그걸 보고요. 이게 컴퓨터에 다 옮겨 적습니다. 그래서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요. 이제 접수가 되면은 접수가 돼서 저장이 되면 이제 접수된 걸로 보는 거죠. 이 접수 시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등기가 완료됐을 때 그 등기 효력은 접수한 때로 소급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접수한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접수가 됐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심사를 하는 거죠. 심사. 자, 이 심사는 어떻습니까? 형식적 심사만 한다는 거죠.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빠진 게 있으면 이제 보정을 명할 수가 있고요. 근데 보정을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보정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요. 등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등기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습니까? 등기 실행을 거부하는 이제 각하를 하는 거죠. 실행 거부죠. 실행 거부. 각하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각하 사유가 없습니다. 실행을 거부할 사유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등기를 이제 실행하게 되는 거죠. 실행. 자, 실행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행하게 되면 실행이라는 것은 등기부에 이제 기록한다는 것이 되겠죠. 등기부에 기록을 합니다. 자, 등기부에 기록을 하게 되면요. 언제 이제 완료가 됩니까? 누가 등기를 실행했는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을 때, 즉 식별부호를 이제 식별부호가 있죠. 식별부호를 이제 부여하게 되면, 즉 식별부호를 부여하게 되면 누가 등기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게 되면 등기가 이제 완료되게 되는 거죠. 완료. 자, 완료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제 완료 후의 절차가 나오죠. 완료 후의 절차로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등기 권리자에게 어떻습니까? 등기 필 정보, 그러니까 권리증을 이제 통지해 주는 거죠. 작성해서 통지해 주고 또 등기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이제 등기와 관련된 그 당사자들에게 이제 통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실행 절차가 끝나는 거죠. 다만 등기를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아직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요. 철회할 수가 있는 거죠. 등기 신청을 철회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등기 신청의 취하라고 하는 거죠. 취하. 등기 신청을 취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 어떻습니까? 이제 실행 절차와 관련해서 이제 5개의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이제 취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총 이제 6개의 테마가 있는 거죠. 먼저요. 여기 간단하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각하가 제일 중요한 거죠. 각하. 각하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심사까지만 간단히 보도록 하죠. 자, 등기 신청의 접수, 실행 절차에서 254페이지 보시면 등기 신청에 접수해가지고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접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 신청서가 제출될 때는 등기관이 이를 접수를 해야 됩니다. 접수를 거부하지도 못해요. 이 접수 시기는 어떻습니까? 등기가 완료가 되면요. 이 접수 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접수 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쭉 내려와서 밑에 양가리 2번 접수 시기는요. 접수 시기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있죠.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이제 저장이 되면은 그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등기를 마치게 되면 즉 등기가 완료가 되면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접수를 하게 되면요. 그다음에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심사에서 형식적 심사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요.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이런 것은 법원에서 심사할 수 있는 것이 등기관 심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관은 서류 심사만 하는 거죠. 이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이게 제대로 들어온 게 맞느냐 이런 서류 심사만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 심사만 한다는 거죠. 이때 오른쪽에 심사의 기준시는요. 등기부의 기록할 때를 합니다. 기록할 때, 기록하는 때, 그러니까 등기 실행시를 기준합니다. 신청시를 기준하는 게 아니에요. 심사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등기를 신청을 할 때요.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접수가 됐겠죠. 접수가 됐는데 접수시를 기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심사를 하게 될 텐데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행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이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는데 신청할 당시에요. 토지거래 허가서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들어오질 않았는데 나중에요. 이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돼버렸습니다. 자, 해제가 돼버렸으면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서를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등기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접수시, 신청시나 접수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각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서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각하를 해야 되지만은 심사 기록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직은 기록되기 전에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국에서 해제가 됐으면은 토지거래서가 없어도 이건 적법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등기를 실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사의 기준시는 등기부의 기록시, 등기 실행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접수시나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때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때 이제 실행을 할 거 아니에요, 실행을. 이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정 변경이 생기면 이런 걸 다 고려해 가지고 등기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3번 보시면요. 이제 등기를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뭐 빠진 부분이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을 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의의만 좀 보죠. 등기관이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각하 사유, 29조의 각하가 있죠. 각호, 각하 사유 그 밖에 잘못이 있으나요? 그 잘못된 부분, 서류 심사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보정을 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정을 명할 수가 있고 이런 보정을 명해서 그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그 다음 날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날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날까지만 보정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는 신청한 대로 등기를 실행하고 불응하면 어쩔 수 없이 각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이때 보정을 하게 되면요. 보정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정을 하면은 이제 등기를 실행하게 될 것이고 실행해서요. 실행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실행을 해가지고 등기 실행한 다음에 실행을 해가지고 식별부호를 이제 부여하게 되면 등기가 이제 완료되게 되겠죠. 완료됩니다. 이제 여기가 실행하는 이제 시기가 돼요. 실행하는 거죠. 실행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어떻습니까? 등기가 되려면 그 효력은 신청서로 소급하기 때문에요. 보정을 이때 하든 상관이 없다. 언제 보정을 했느냐는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항상 언제라도 보정이 되면은 언제라도 완료가 되면은 그 효력은 신청시, 이렇게 접수시죠. 접수시에 소급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접수시에 변동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보정 기간 내에 보정을 이행하여 등기가 실행된 경우에는 그 신청의 접수 순위, 즉 등기한 권리 순위는 변동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이제 심사까지 했고요. 근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보정을 명했는데 보정을 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아예 처음부터 보정을 할 수도 없는 등기가 부적법한 등기 신청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등기 실행을 거부하는 각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각하에 대해서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